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오르죠? 제가 이거 리플 차트 좋다고 리플릭스 영상을 올렸는데, 원래 제가 리플릭스 영상을 올리다가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무작정 계속 올리다가, 이런 떨어지는 구간을 만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물릴까봐, 이제 타이밍을 보고, 차트를 보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타이밍을 재가지고 리플릭스 영상을 올렸는데, 뭐 자기가 리플 홀더인데도 이런 영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등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결과가 리플 가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리플 갈 때 됐거든요. 얘가, 그죠? 그리고 좋은 재료들도 있었고, 예, 두바이에서 리플 승인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재료예요. 그리고 제가 그 스웰하고 연관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스웰이 왜 두바이에서 열리냐, 그죠? 스웰이 하필 왜 두바이에서 열리며 두바이는 왜 그때 당시에 리플 승인했는가,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톤도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톤이 스웰을 입을 것이다, 지금도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영상에 남겨드리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자꾸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다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정보들 많으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리플은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일단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장세가 제가 그 일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메이저 알트 쪽으로 넘어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도미넌스가 떨어질 것 같은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은 보통 시총이 큰 알트들로 가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 자발트에서 메이저로 좀 넘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좀 구메이저, 특히 리플, 뭐 루멘 이런 애들이 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뭐 네오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뭐 아발란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했을 때 뭐 니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애들 보면 좀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블러도 제가 멤버십에 그 픽을 냈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잘 가고 있어요. 블러도 주요 이슈는 사실 코인도 코인이지만 주식에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6개월 정도 동안 정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나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코스피 전망을 드리면서 그때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게 반등이 만약 오면 이 구간을 넘냐 못 넘냐, 그러니까 2540선에서 넘어가지고 이 선에서 뭐 이게 뭐 30, 40, 뭐 50까지 될 거예요. 여길 넘고 안착해준 상태에서 좀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폐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 폐지를 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걸 여러분들 월봉으로 한번 보면요, 이때가 다 공매도를 폐지했던 기간들이에요. 역대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코인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똑같은 자산들이니까 보시면 좋고요. 보시면 공매도 폐지를 했던 그 달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저점을 차지하는 달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일봉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이 공매도를 폐지를 시작한 지점에서 더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달에 이 해당 달이 저점은 뭐다? 맞다. 다만 그 날이 저점이냐 하면은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 뭐였다? 마이너스 뭐 15%가 떨어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얼마 정도 떨어졌냐 했을 때 보면 뭐 10%, 37%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10%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대신 내가 만약에 이때가 저점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지점이. 그러면 올 말에는 꼭 내가 산다.
라는 거,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거 기다리기 힘들어 하시면 뭐 지금 분할을 하는 건 괜찮긴 한데, 지금 사람들이 그 자금이 몰리는 게 보면 다시 2차전지를 몰리고 있거든요. 2차전지 뭐 그런 거나 이제 카카오나 이런 빅테크나, 그죠? 뭐 이런 테크 주식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그 2차전지 같은 게 몰리는데,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공매도 폐지라는 것들에서 가장 환호하고 있는 건 개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자금을 몰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상승한 역사보다, 왜냐면 그랬으면 2차전지가 떨어지면 안 됐죠, 계속. 그죠?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개인들은 샀지만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 거니까, 이 매도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들도 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가장 튀어오르는 주식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개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 섹터들, 그런 쪽이 이제 잘 가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요번 달이 지금 11월 초잖아요. 6일이니까 아직 말이 끝나려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제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이 코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코인이 하락장이었을 때 주식이 좀 잘 나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다 옮겨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동평균선을 끄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시행한 지점부터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뭐다? 이 11월 달 자체는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11월 6일날 시행됐기 때문에 이게 말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언젠지 한번 볼까요? 날짜들을 보면은 저점을 찍은 날이 27일, 여기도 26일, 27일 이때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 때도 보면은 19일. 그러니까 최대한 중순에서 내가 말 정도쯤에 매수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코인도 잘 가고 있으니까 2차전지 뭐 20% 30% 오른 거 지금 여기 애들도 그만큼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신 주식을 할 때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서에이즈가 보면 뭐 미국이 ETF를 출시하는 대리 자산 관리자인 블랙록 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도 이에 대해서 자산 관리자가 필요한데, 요게 이제 홍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전쟁은 비트코인에 좋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다 보면 BTC의 경쟁이 나중에 붙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면 뭐 하락장을 주도한 1K에서 10K, 그러니까 1000개에서 10,000개의 고래들은 여전히 별 이슈가 없고, 그냥 그 10비트에서 100비트 정도의 압박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큰 그 주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보면 전체적인 크립토 마켓의 시총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지점을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돌파했기 때문에 이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4.4T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나왔던 이 고점들을 이으면 이런 지점까지 가는데, 뭐 4T가 됐든 4.4T가 됐든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알트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가능성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5년의 고점보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2024년에 고점이 나와야 이때가 되면 뭐 금리에 대한 인하 얘기도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그 순간에 피봇이 됐을 때 자산 시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코인은 이미 고점이 나온 상태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들이 엑시트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얘를 또 먹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코인으로 그때 2017년에 돈 번 사람들이 주식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가고 해서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2024년에 만약에 코인이 상승장이 끝난다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물 떠다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고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2024년 이거 보면은 요때잖아요. 지금 보면 3월인 것 같거든요. 3월 네, 고점 나왔으면 좋겠다. 뭐 3월이든 5월이든 7월이든 상관없어요. 2024년에 고점 나와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도 반감기랑 ETF랑 승인 나고 그 돈이 다 몰려서 엄청나게 오른다. 그때가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서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두 개 있죠. 뭐냐? 그러니까 다들 이제 ETF를 보통 1월에서 3월 정도에 승인이 날 것 같다라고 하고 반감기가 4월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다 터지고 호재가 다 터지고 외부에서 잘 안 오르니까 이때 들어오는 거죠. 4월달에 뭐 3월, 2월, 4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월달에 부처빈 맞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뭐 5월이나 뭐 6월달쯤에 고점이 나와가지고 알트도 그렇고 쫙 갔다가 고점이 나와서 쭉 빠지는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나오는 거면 그러니까 2024년 초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2025년에 상승장이 오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이 사람이 아까 올렸던 거 있죠. 이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ETF 이후에 이거 보면 얘가 3월달 나와 있는 게 ETF랑 이제 반감기 그걸 앞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만약에 고점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2025년보다는 저는 항상 2024년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세금도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그것까지 먹을 수 있는 거. 그거까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저도 물 떠나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장까지 갈지는 세력 마음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 전 기간에 주황색이죠. 여기가 이제 반감기 전 회기 진한 파란색 원을 이제 보면 포물선 반감기 후에 포물선 상승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파란색 칠해놓은 게 이제 반감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상승장의 그 대표적인 차트, 사이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사실 뭐 한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방향성이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2025년에 상승장이 오면. 그죠? 그래서 아까 관점이랑 이거랑 다른 건데 어쨌든 2024년에 상승장이 오든 2025년에 오든 어쨌든 상승장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긍정적인데요. 제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를 슬슬 언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좀 했는데 이더리움 얘기는 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사토시 차트가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보면 이게 엄청난 수렴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이 큰 게 있는데 이걸 위로 돌파를 하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차트가 올라갈 때쯤 되면 이더가
비트보다 상대적인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이 강세가 되고 다른 알트들 역시도 강세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오른다라는 소리는 뭐다?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오르다가 조정이 오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뭐다?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독주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차트를 좀 보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제 생각에는 이게 빠진 다음에 지지하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빠졌다가 가든 그런 형태로 좀 조정이 좀 빡빡하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조정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인 즉슨 얘가 천천히 횡보하면서 뭐가 된다? 알트코인의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알트코인은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알트, 특히 뭐다? 아까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더리움 계열 코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레이어 2, 그 다음에 이제 ERC 기반 알트코인 이런 애들 보시면 돼요.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레이어 2 하면 뭐 아비트럼도 있고 옵티미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보시면 되고 이런 애들 잘 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색을 할 때 그 코인을 검색을 하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샌드박스를 검색을 하면 얘가 이제 계약이 있고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뜨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이고 얘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의 순서대로 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을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 메이저 알트에 리플도 있으니까 리플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은 항상 이 스웰이 8일과 9일에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 리플이 기대감으로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리플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리플을 뭐 그 판매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리플 산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쵸?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좋아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리플 말고도 다양한 코인들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뭐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좀 어렵다, 좀 더 구체적인 타점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보시면 뭐 스텔라 루멘도 갖고 플로우도 갖고 1인치 네트워크도 갖고 이렇게 잘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방도 있어요. 선물방은 멤버십이랑 별도의 방인데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선물 매매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잘 먹으면 참 좋지만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껴있는 상태에서 위험한데 이제 숏에 너무 우리가 길들어져 있다 보니까 요즘에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 다 타겟을 이렇게 도달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안녕.